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평면좌표의 두 번째 내용인 선분의 내분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내분이란 단어를 처음 들을 텐데요. 일단은 보면 이렇게 선분 AB가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때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 안쪽에서 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이렇게 P라고 잡을 거예요. 우린 이걸 내분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내분을 처음 배우니까 한번 쌤이 정의를 써볼게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 부를 거다? 이 P를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한다. 해서 이때 M과 N은 길이가 아니고 비율이니까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게요. 해서 비율이니까 마이너스 뭐 2대 마이너스 4 이런 얘기는 없죠. 해서 비율이기 때문에 이 M 대 N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M과 N이 서로 같다면 그렇다는 얘기 무슨 말이다? 이 A, B랑 이 P까지가 이 P가 딱 M 대 N이 같을 때 그럼 P가 A, B 딱 중간에 있겠죠. 네, 그러면 이때 점 P는 선분 A, B의 중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길이가 같으니까. 그 다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 만약에 M과 N이 서로 다르대요. 그럼 이제 P가 뭐 여기 그림처럼 B쪽에 쏠려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A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약간 말장난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선분 AB를 M 대 N 내분하는 점이랑 선분 BA를 M 대 N 내분하는 점 여기 위에랑 같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 둘은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해서 보면요. 똑같이 선분 A, B예요. 이거 선분 BA라 말해도 우리 똑같이 이 선분 말하는 걸로 우리는 배웠죠. 중학교 때. 근데 지금 보면 똑같이 M 대 N이고 같은 선분을 말하고 있더라도 어느 점을 먼저 언급했는지에 따라 말하는 게 달라져요. 해서 그 차이를 좀 그림으로 볼게요. 이것도 다시 보면 만약에 M 대 N이 예를 들어서 M 대 N이 2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선분 A, B를 2대 1 내분하는 점은 여기가 2, 여기가 1 해서 이렇게 B쪽에 더 가깝게 내분점이 찍히겠고요. 만약에 똑같이 2대 1인데 이번에는 BA라고 한다면 먼저 언급된 이 B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2대 1, 2대 1 해서 이제 내분점이 이렇게 가요. 해서 같은 길이의 같은 선분이더라도 어떤 점을 먼저 언급했느냐에 따라 이 M 대 N, 이 길이 B가 같아도 내분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린 헷갈리면 안 돼요. 해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좀 볼게요.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고 네, 이렇게 A랑 C 사이에 B도 있고요. P1, P2, P3, P4까지 총 7개의 점이 이렇게 수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각각의 점이 어떤 선분의 몇 대 몇 내분점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해서 첫 번째로 P1을 볼까요? P1은 선분 AB의 몇 대 몇 내분점인지를 보면 선분 AB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점들의 간격이 일정해요. 네, 그럼 이제 P1은요. 선분 AB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여기 간격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간격이 1이라면 여기 간격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B라고 언급했으니 A부터 봐서 거리가 AB의 1대2 내분이다. 내분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우리 아까 여기서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P1은 하고 이번에는 AB가 아니고 BA라고 봅시다. 그럼 BA라고 하면 B가 먼저 언급이 되었으니 여기 B를 기준으로 P1을 따졌을 때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길이가 2, 1 이렇게 되잖아요. 해서 이번엔 1대2가 아니고 뭐다? 2대1 내분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P3를 볼게요, 이번에. 그럼 P3는 어떻게 볼 거냐면, 네, 선분 AC의 몇 대 몇 내분점인지를 보면, P3가 어딨냐 하면, P3가 여기 있고요. AC니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럼 지금 간격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P3까지, A부터 P3까지는 하나, 둘, 셋, 네 개고, P3부터 C까지는 두 개니까, 몇 대 몇이다? 4대 2, 즉, 약분을 하면 이것도 2대 1 내분점이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B를 볼게요. 그럼 B는 AC에 뭐냐 하고 봤더니 A랑 C 기준으로 B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니까 3대 3. 그럼 몇 대면 1대 1. 근데 우리 1대 1 내분점을 뭐라 부를 거다? 중점이라 부를 거다. 네, 이렇게 내분점을 먼저 얘기를 할 때 같은 선분이더라도 누구를 먼저 언급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수직선 위에서 먼저 구하고 좌표평면 위에서 한번 구했었잖아요. 해서 오늘도 수직선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해서 이제 수직선 위에 내분점. 네,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점 A가 좌표가 x1, B의 좌표를 x2라고 할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거 비율이 선생님 동그라미 칠게요. 점 P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P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구해 볼 건데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보통 미지수 X로 두니까 이 P의 좌표를 X라고 설정을 할게요. 하면 한번 이제 내분점 공식을 구해 봅시다. 그럼 이제 이 뜻 그대로 보면 AP의 길이, 우리 저번 시간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를 어떻게 구한다? 좌표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그래서 AP 길이는 X에서 X1 이렇게 쓸 거고요. 물론 절대값 써도 되지만 지금은 딱 봐도 X1보다 X2가 더 크다 인 상황이니까 네, 알 수 있으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이제 BP는요? X2에서 X를 뺀 거죠. 그러면 P가 AB를 M 대 내분하고 있으니까 AP 대 BP가 M 대 N이라서 위에서 구한 AP랑 BP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X-X1 대 X2-X가 M 대 N. 그럼 이제 우리 비례식을 어떻게 푼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라고 이제 식을 써보면 M하고 X2-X는 N하고 X-X1이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이 내분점인 P의 좌표가 누군지를 구하는 거다 해서 이제 이걸 X에 관한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바라보면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X가 있는 건 기본적으로 좌변, 없는 건 이제 우변을 이항을 시켜볼 거예요. 하면 mx2-mx는 nx-nx1 이항시키면 nx 플러스 mx는 mx2가 아니죠? 마이너스 mx2 마이너스 nx1. 네, 그럼 저 이렇게 올려서 보면 여기 우변에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기 전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였는데요. 네,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양변에 둘 다 마이너스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다 곱해서 mx 플러스 nx가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될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x를 구할 거니까 양변을 x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고 이제 x는 하고 쓰면 양변 n 플러스를 나눌 거니까 네, 이렇게 되겠더라 해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분점 공식이에요. 이때 이 좌표가 P의 좌표니까요. P하고 n 플러스 n, m, x2 플러스 n, x1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이때 만약에 우리 아까 중점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이때 m과 n이 서로 같다면 그럼 이제 m과 n이 서로 같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다? P가 중점인 상황이다. 그럼 중점은 몇 대면 내분점이다? 1대1 내분점인 상황이니까 m 대 n에서 1을 대입을 해주면 이때 중점, 우리 m으로 표현하죠. 중점은 2분의
x2 플러스 x1이다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좌표평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식을 그럼 이제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좀 적용을 할지 좀 볼 텐데 한번 예시를 같이 봅시다. 예를 먼저 보면 A가 지금 예를 들어서 네, A가 좌표가 그냥 4라고 두고요. B의 좌표를 A를 2라 두고 B의 좌표를 5라고 할 때 이때 선분 A, B를 1대2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볼게요. 네, 그러면 공식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 일단 볼게요. A 좌표 먼저 쓰고요. B 좌표 먼저 써요. 그 다음에 1대2 내분이죠. 그러면 이제 1대2를 이렇게 밑에 예쁘게 적어줄게요. 하면 공식이 M 대 N, M 대 N은 지금 둘이 뭐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M과 X2를 곱하죠. 근데 지금 보면 M이 누구고 얘고 X2가 누구다? 얘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 교차해서 곱한 거 쓰면 5 이렇게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를 교차해서 곱한 결과를 쓴 후에 둘이 뭐한다? 더한다. 하면 얘가 3분의 9니까 그 내분점 P의 좌표는 3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분점 공식을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지금 순서대로 A, B라 했으니까 A 좌표, B 좌표 쓰고 몇 대면 내분하고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분모는 그 비율을 둘이 더한 거, B를 더한 거 하고 이제 B랑 좌표값을 크로스로 곱한 후 더한 게 이제 내분점 좌표가 된다. 됐나요? 네, 해서 이제 표시선 위를 봤으니 이제 우린 좌표평면 위에서를 한번 봅시다. 좌표평면 위에서의 내분점. 네, 이것도 얘들아 저번 시간에 점과 점 사이 구하는 거 그린 거 굉장히 유사한데 이렇게 또 점 A, x1, y1 이렇게 있고 점 B, x2, y2 네, 이렇게 있을 때 이 선분도 A, B를요 M 대 N 내분하는 점 P에 대해서 이 내분점을 구해볼 거예요. 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우리 닮음을 배우잖아요. 그죠? 하면 여기가 N 대 M이니까요. 어디도 N 대 M이다. 여기도 N 대 M이 될 거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만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봤다? 방금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 구할 때 봤다. x1, x2 요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좌표 어떻게 구한다? 여기 x1, x2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쓸게요. 이렇게 쓰고 M 대 N 이렇게 적혀 있을 때 내분점은 두 비율을 더하고 크로스로 곱해서 둘이 더한 거. 얘가 어디다? 이 점의 x 좌표가 되겠더라. 됐나요? 그럼 이 y좌표도 똑같겠죠. y좌표도 여기서 이렇게 점점점점 그어서 이제 여기가 점 P의 y좌표가 될 텐데 여기가 또 M 대 N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M 대 N이 될 거다. 그럼 이제 이 점은 Y1, 좌표 Y1과 Y2를 M 대 N 내분하는 점이니까 M 플러스 N분의 MI2, NI1을 둘이 더한 게 이게 이제 P의 Y좌표가 되겠더라. 해서 정리를 하자면 A 좌표가 x1, y1이고 B의 좌표가 x2, y2라면 이때 이거를 M 대 N 내분하는 점은 선분 A, B를 M 대 N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 x2 더하기 N x1, M 더하기 N분의 M y2 더하기 N y1 이렇게 되겠더라. 해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P가 A, B의 중점이라면 M 대 N이 각각 1이 될 터이니 중점은 어떻게 나온다? 2분의 X 예쁘게 그냥 원투로 쓸게요. 네, 요렇게 하고 2분의 Y1, Y2를 더한 값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보면 아까 우리 수직선 위에서 배웠을 때랑 그냥 x랑 y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좌표가 이렇게 x, y, 좌표 표면이니까 x축, y축 이게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좌표도 지금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나왔는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쉽게 적용하는 것처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 점 A가 1,2고요. 그 다음에 점 B가 4,6인데 이 선분 A, B를 2대3 내분하는 점 P를 구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1,2, 4,6 A, B니까 또 순서시켜서 이렇게 써주고요. 그 밑에 2대3 내분을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제 좌표가 X좌표가 두 개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비율 두 개를 더하면 5분의, 여기 X좌표 자리니까요, 얘랑 얘만 볼게요. 하면 크로스로 곱한 다음 둘이 더한다. 그럼 이게 8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4가 아니고 네 3이네요. 그 다음에 또 5분의, 또 Y좌표 자리니까 얘랑 얘만 이렇게 또 봐서 또 똑같이 크로스로 곱해주면 6 더하기 12. 그래서 따라서 P의 좌표가 어떻게 되더라? 5분의 11, 5분의 18이더라. 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내용이 조금 있어서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고요. 이제 내분점이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을 되는지를 풀기 위한 개념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몇 개 더 볼게요. 그럼 이제 이 내분점이 도형, 특히 삼각형부터 보면 삼각형에서의 내분점의 활용을 볼게요. 네,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무게중심은 뭐다? 중선의 교점이다. 그럼 또 중선은 뭐다? 마주보는 변, 대변이죠. 대변을 2등분하는 선이에요.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니까요. 해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 A에서 마주보는 대변 BC에 이렇게 딱 중점을 그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중선이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B에서 마주보는 변 AC에 또 길이 2등분하는 선을 그은 걸 이렇게 또 중선이라 하겠죠. 그럼 당연히 C에서 마주보는 거에 이은 중선이 당연히 여기를 지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 무게중심이라고 불리는 G라는 좌표인데, 이게 내분점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A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좌표를 x2, y2, 1좌표를 x3, y3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점은 BC의 중점이 될 테니까 M 이걸 쓸 수 있겠고, 중점은 몇 대면 내분점이다? 1대1 내분점이다. 그래서 2분의 x좌표끼리 더한 값과 2분의 y좌표끼리 더한 값으로 좌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겠다 하면, 우리 중학교 때 뭘 배웠어요? 이 무게중심은 요 중선을 몇 대 몇? 2대 1 이렇게 나누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점이었다? 사실 내분점이었다.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 G 좌표를 구해보면 G는 선분 누구? AM을 2대1 내분하는 점이더라. 해서 우리 내분점 공식을 또 써볼게요. 그럼 이제 A부터 AM이니까 x1, y1 M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를 이제 몇 대면 내분? 2대 1 내분 해서 좌표, G의 좌표는 X좌표, Y좌표 또 떨어뜨려 봐야겠죠? 비율 더하면 3분의 9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분자를 쓸 때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걸 더해라. 그래서 2랑 2분의 x1 더하기 x2 곱하면 2 약분되니까 x1 더하기 x2 될 거고, 1이랑 x1, 아이고 여기가 잘못됐군요. BC가 x2, y2고 C가 x3, y3인데 여기 수정 좀 할게요. 중점이 2분의 x2 더하기 x3고 2분의 y2 더하기 y3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수정을 해주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해서 비율은 3분의 1가 됐고 이제 이렇게 곱하면 이 약분되니까 여기가 x2 더하기 x3 하고 1이랑 x1 곱하면 x1이죠. 요렇게. 다음 또 마찬가지로 y좌표도 보면 3분의 라고 쓰고 2랑 이쪽에 있는 거 크로스로 곱하면 또 약분되니까 y2 더하기 y3 1이랑 곱하면 y1 해서 무게중심 공식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편할까요? 모든 좌표의 값을 x좌표, y좌표끼리 다 더한 후에 뭘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무게중심에 추가로 얘기를 한 가지를 좀 더 해보면 이것도 문제 풀 때 모르면 좀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삼각형 그냥 ABC가 랜덤으로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무게중심치가 이쯤에 이렇게 뭐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A, B, B, C, C, A 순서대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때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D가 있고요. B, C도 똑같이 M 대 M으로 내분하는 점 E가 있고 C, A도 똑같이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F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은 삼각형 DFE의 무게중심 또한 ABC의 무게중심 G랑 같아요. 네, 이 성질을 꼭 알아두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빨리 하고 확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DFE의 무게중심은 같다. 이때 DAP는 어떻게 생긴 거다? A, B, B, C, CA를 똑같은 비율로 내분해서 생기는 점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에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삼각형에서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우리가 본 지 좀 오래돼서 지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네,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증명까지 생략을 할 거고요. 이게 뭔지에 대해 소개만 잠깐 이번 시간에 좀 할게요. 각의 이등분선 정리가 얘들아 크게 내각, 외각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A, B, C라고 두고 이 각 A의 내각 여기죠? 이거를 이등분하는 선 여기를 D라고 잡으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그 공식이 뭐다? AB 대 AC는 BD 대 DC다. AB 대 AC는 BD 대 DC다. 네, 이렇게 공식이 하나 있고요. 이건 곧잘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외곽의 이등분선 정리는 좀 문제에서 중학교 때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공식이 얘랑 똑같거든요. 점만 설정을 똑같이 해주면 돼요. 볼게요. 우리 아까 여기서 삼각형 ABC였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 D는 뭐였다? 이 각이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었죠. 똑같이 이번에 외곽이니까 이렇게 외곽을 알기 위해 이렇게 선을 분결해주고 여기가 외곽이죠. 이제 이걸 이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또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 되겠죠. 네, 이 점을 D라고 잡는 거예요. 하면 공식이 이제 얘랑 똑같아요. AB 대 AC는 BD 대 CD 해서 두 가지긴 하지만 공식은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 ABC를 잡고 D는 뭐다? 각이 이등분선이랑 원래 있던 삼각형의 뭐 변이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다라고 기억을 해두고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 거니까 오늘은 꼭 네문자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꼭 공식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각형에서의 내분점을 활용해 봅시다. 사각형에선 크게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평행사변형이랑요. 말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해서 평행사변형 보면 내분점에서 자주 쓰이는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대각선을 이었을 때 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을 한다 라는 거. 우리 이등분 뭐였죠? 중점이죠. 네, 중점 쓸 때 좀 종종 쓸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 점은
AC의 중점이기도 하면서 BD의 중점이기도 하다. 요거 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평행사 변형.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 성질이 있죠. 해서 변의 길이 언제 배웠다? 저번 시간에 점과 점사의 거리로 구했다. 해서 이제 그것 또한 같이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마름모는 뭐냐? 마름모랑 평행사 변형 차이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얘도 똑같이 평행사 변형에서 어떤 성질이 추가돼서 된 게 마름모이기 때문에 마름모도 평행사 변형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해서 이 AC 대각선과 이 BD 약간 좀 삐뚤어졌네요. 네, 이렇게 ABCD를 했을 때 이 AC의 대각선과 BD의 대각선이 평행사 변형처럼 서로 이등분을 할 텐데 마름모는 거기에 추가로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 수직이라는 성질을 우리가 당장 뭐 어떻게 쓸 수는 없겠지만 직선일방정식을 다 배우고 났을 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꼭 얘는 얘랑 다르게 그냥 이등분이 아니고 수직 이등분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또 평행사 변형과 다른 점이 평행사 변형은 마주보는 변 길이만 같았지만 마름모는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설명 한번 더 할 텐데 길이가 같다를 썼을 때 이 AD랑 BC가 같은 건 평행사 변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름모인지 확인하려면 또는 마름모의 조건을 줬다면 마주보는 두 변이 아니고 이렇게 이웃하는 두 변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쓰는 게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전체적으로 풀어볼게요.